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들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오늘 오후 7시에는 평검사 회의가 19년 만에 열립니다. 자, 바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검수완박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공소청원을 만드는, 이것은 사법체계, 한 국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직은 본인이 계속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월 9일까지는 통수권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거나 아예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본인의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임기 마지막까지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죠. 국무회의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니까 5월 3일입니다. 5월 3일까지 이 법안을 다 처리를 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상정해서 공표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야지 공표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 상당히 국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오늘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정말 어리둥절한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됐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서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자,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코로나 감염자 수가 세계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고, 지금 의료진들은 일상 회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로다가 다시 언제 제2의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 엔더믹, 세계 최초의 엔더믹, 이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자, 임기 안에 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일상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것을 거의 반치하다시피 하고 손 놓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자, 이 상황에서 마치 또 K방역 모범 국가를 넘어서 일상 회복에서도 선도 국가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자, 국무회의에서 진작 해야 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죠. 자, 그런데 이 법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 상황에서 법조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모든 것을 본인의 어떤 신변 안전, 퇴임 후의 신변 안전, 그리고 정치 논리, 이 진영 대결, 이걸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불리를 막 따지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에 검수완박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나왔죠.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그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속도 조절, 문재인이 민주당의 속도 조절을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이 나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다. 하나는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안착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라. 자, 이렇게 하면은 검찰에서 수사권 뺏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게 시킨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안착할 때까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안착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그리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을 높이라.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검수완박은 원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했던 거죠.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하던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 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그 전까지는 다 버티다가 검수완박이 나오고 황운하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이 수사권을 뺏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6대 범죄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경찰이 가져갔고 6대 범죄만 남았죠. 그렇게 하니 그러면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거라면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이 나갔기 때문에 굳이 지금 검수완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또 사퇴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검난이 일어날 지경까지 가고 하니 이 신원수 때문에 검난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 검수완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때는 속도 조절을 요청을 했죠.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박범계는 어차피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났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표를 던지고 잠적을 했었는데, 자, 김호수를 어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 사표를 반려를 했죠. 자, 이 반려한 것도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한 1년여 남았습니다. 남아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김호수가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은 김호수를 유임시킨 것도 본인이 사실상 발탁해서 검찰총장으로 만든 김호수를 유임시킨 것도 1년 더 내 바람막이가 돼달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검수완박 정국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알쏭달쏭한 문재인의 마음 도대체 뭐냐? 어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안 했죠.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일종의 검찰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한 이야기는 아주 원론적인 거고 이 검찰에 대해서는 콕 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콕 집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입법을 강행을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검찰이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것을 어제 강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입법에 민주당이 172석으로 갖다 밀어붙여서 입법화 시켜도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 이런 메시지를 어제 주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기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검수완박에 공감해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늘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에게 이 사표를 반려를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는 알아서 설득해보라 이 이야기죠. 검찰총장이 알아서 설득해보라. 아마 설득 안 될걸? 이런 생각이 안에 깔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김호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좀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정필하다면 본인이 검찰 총수면서 정필하다면은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내놨죠.
1차 수사 종결권 같은 것이 경찰로 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경찰을 수사 지휘를 보완하는 대신 수사권은 검찰에서 내려놔서 경찰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제 김호수가 사표를 내고 가서 또 반려를 하고 마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었냐. 쇼였다. 결국은 수사권은 없애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이런 방안도 어제 논의가 됐던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 코로나 이것을 가지고 자아자찬하면서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뭐 일상회복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 쾌거다.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하고 국민들은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작 해야 될 이런 눈치를 보는 거죠. 일종의 지금 금수한박 여기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또 되는지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아침에 제가 조간 딱 풀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의혹들, 사위 딸, 그러니까 딸 가족이 구축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태국으로 무슨 까닭인지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이상직이 출자한 타이 이스타트에서의 고위 간부로서 지냈고 그 대신 이상직은 공공기관장도 주고 민주당 공천도 주고 그랬으면은 그것은 뇌물죄다. 김재원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뇌물죄다. 자, 이런 새로운 혐의점들도 막 드러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많이 있죠. 무슨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이나 월성 원정 경제성 조작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과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드러난 이런 어떤 뇌물죄에 해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장동, 성남FC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은 문재인, 이재명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 것이다. 자, 수사권을 박탈을 해서 경찰에 주던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다른 청에 주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노하우는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료들, 캐비닛 속에 넣었던 것들 이것도 다 사장돼 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석호 파일, 이 검찰에서 잠자고 있다. 박석호는 타이스타제 대표입니다. 이 박석호 파일이 지금 전주지검에서 갑자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지검 차원의 결정이겠느냐 그런 중앙일보 분석이 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은 필요한 자료를 챙겨서 경찰로 넘겨주겠죠. 자, 그 과정에서 문재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다 파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에서. 어제 문재인, 김호수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죠. 유사한 이야기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하자찬, 자기 보호에만 열중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